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보면은 낯빛이 진짜 뭐 죽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약간 좀비가 걸어 다니는 느낌도 있고 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뭐 시체가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재명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 같은 그냥 뭐 범인은 그냥 못 견딜 것 같습니다. 하루도 뭐 멀다 하고 무슨 뭐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이게 뭐 감정 기복이 이렇게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 한번 간단하게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너무 끔찍하지만 어쨌거나 상상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그게 중단이 됐을 때 그때 이재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담벼락 넘고 무슨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엄 선포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100% 그럼 무슨 뭐 탄핵 정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조기 대선 열려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다. 드디어 진짜 막 그렇게 일주일에 4번 5번 가까이 재판받고 다녔었는데 드디어 내가 해방이구나 얼마나 막 기뻤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입이 막 찢어져 있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엄 선포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뭐 잘 나가기는커녕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뭐 골든크로스도 지나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돼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1대1 구도로 했었을 때도 지금 뭐 국민의힘 쪽으로 뭐 진다 이런 여론조사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막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민주당 보면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멸의 길로 잘 가는지. 바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박찬대가 됐거나 이런 뭐 똘마니 애들 불러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지금 뭐 조작하고 있다.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답이 없는 그냥 정당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진짜 무능력한지 계엄 정국 그리고 탄핵 정국조차도 지지율이 역전이 될 수 있는지 진짜 막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이재명한테 있죠. 이재명이가 무리를 했습니다. 왜? 조기 대선을 위해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앞뒤를 안 본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재같이 옆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를 안 보고 그냥 질러버렸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뭐였던 겁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거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여론이 중도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탄핵을 시켜버린다.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 이재명만큼은 진짜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고착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특히나 중도층과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 그게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재매 이미지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바꿔야 되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재판의 성실히 임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탄핵 재판 그거 뭐 헌재 재판 제대로 참석해라. 공수처에 뭐 수사에 임하라. 체포에 임하라. 구속에 임하라.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재판 지연시켜. 이러면은 이게 지지율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재명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재판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시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호시탄탐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지금 악의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재명의 순환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뭐 지금 소보로빵이냐, 튀김 소보로빵이냐, 팥빵이냐 뭐 이런 식의 빵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재명인 같은 경우는 조홍천한테 지금 소보로빵이 돼버렸는데 성심당 가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튀김 소보로빵이 더 인기가 많지 않나요? 아닌가? 뭐 모르겠으니까 혹시 갖고 계시는 분 저한테 뭐 좀 보내주시던가요. 제가 한번 직접 맛보고 뭐 확인을 해볼 테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소보로빵이고 우리 그 저기 우원식 같은 경우는 지금 튀김 소보로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경수 같은 사람 팥빵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도 어디서 무슨 뭐 미국 가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조용했던 양반이 갑자기 뭐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들의 저변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지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여론이 높아지고 친문계도 우리가 또 정리를 민주당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바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위헌 신청을 갖다가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바로 최근에 있었던 것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니까 법관 기피 신청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됐다라는 것이지 기피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는 받아줬습니다. 바로 각하를 시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화영 같은 경우도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꼼수 부렸던 거를 막 다 받아주다 보니까 저거 좌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그 판결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 때렸던 사람이 신준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야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봐줄게 이 정도는 그냥 해줄게 그냥 뭐 재판 결과로 그냥 네 조지면 되지 요런 이제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단 법학이 신청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법원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이재명 계산에 따르면은 한 3개월까지도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박정호 부장판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일단 100% 저는 기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가 꿈꾸는 것처럼 뭐 3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게 벌써 세 번째 재판 지연이었거든요. 이화영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 대해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바로 기각이 됐었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똑같은 이유를 지금 대면서 이화영과 내가 공범인데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 내린 판사가 나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 있겠냐 이런 개뼈다귀 같은 얘기를 하면 이건 판사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공범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 재판 기피 신청을 하겠지. 지가 공범으로 여겨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공범인데 어떻게 판사가 똑같이 당연히 공범이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다르게 하니 재명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각이 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재명이 뭐까지 또 이제 한 거냐? 선거법 위반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선거법 위반만 이거를 초점을 두고서 집중해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그 새로운 사건이 이 지금 형사 유부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안 되게끔 됐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2개월 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한데 거기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대권 후보로 가는 이재명의 이 트랙에 굉장한 지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2개월 내에 지금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633 가운데 3의 지금 법칙이 지켜졌다.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짧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몇 번이나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3개월 안 걸리고 2개월 만에 끝난다라고 친다면 3월 달에 이재명 2심 나와. 그리고 또 2개월 하고 조금만 반 정도 시간 걸려가지고 나온다 치면은 5월 중순쯤에 만약에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괜히 이재명을 갖다가 대권 후보로 했다가 선거에 출마도 못하겠나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2심 재판 결과를 늦추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위헌 심판 제청해달라 이렇게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신청 안 했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위헌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근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거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헌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위헌 심판 지금 재청 신청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게 뭐냐면 이미 이재명이가 그 형수와 관련된 논란, 친형을 갖다가 이제 그 강제 입원시켰다는 논란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그거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가지 날아갈 뻔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시간 끌기 위해 가지고 이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헌 심판을 제청을 넣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이 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100% 똑같은 걸로 또 넣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위헌 심판을 하냐 마냐 제청을 넣냐 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가 얼마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타임 테이블 2월 달에 1월 지금 이제 중순 즈음에 2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도 5월 중순쯤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면 지가 이미 내 가지고 기각이 됐던 사유를 가지고 똑같이 위헌 심판 제청 신고를 신청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의 두려움의 방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 계엄 그 직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이 되는구나. 우리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접니다만 지금의 이재명의 이 리액션을 봐서는 이 지금 행동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네요. 참으로 진짜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는 참 직관적이고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